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어 JKD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경제 초강대국으로 변모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덩샤오핑과 개혁 개방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국이 어떻게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가 되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정복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마켓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자로 성장했을까요?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BYD, DJI,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 최대 기업들에 도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왜 중국 기술 기업에 이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국은 비교적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경제는 농업에 크게 의존했고 산업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며 소비시장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은 중국을 외국인 투자와 국제무역, 시장 중심의 성장에 개방했습니다. 공장은 늘어났고 수출은 급증했으며 사회기반 시설은 개선되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했고 수백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처음에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설계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웠고 중국 노동자들은 국제시장에 판매될 상품을 조립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영원히 값싼 제조기지에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제발전은 새로운 야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해외에서 설계한 제품을 단순히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기술과 브랜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중국 기업들은 여러 산업에서 하나씩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1987년 런정페이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기술 산업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화웨이는 처음에 통신 장비에 집중했습니다. 통신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통신망에 의존합니다. 휴대전화, 인터넷 연결, 데이터 전송, 디지털 기반 시설을 모두 정교한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화웨이는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해외로 진출했으며 가격과 기술 모두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웨이의 제품은 수많은 국가에 도입되었고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논란도 가져왔습니다. 여러 국가의 정부는 통신 기반 시설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커졌습니다. 화웨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강대국 간 경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웨이의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저비용 제조업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알리바바입니다. 화웨이가 산업기술을 상징한다면 알리바바는 디지털 경제를 대표합니다. 알리바바는 1999년 마윈과 소수의 동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였고 전자상거래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아직 소비자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윈은 이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알리바바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더 큰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알리바바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영향력은 온라인 소매업을 넘어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물류, 금융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알리바바의 성장은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던 더 큰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중국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었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확대되고 디지털 플랫폼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거대 기업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해외에서 주로 위챗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넓습니다. 메시징, 소셜미디어, 게임,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업을 펼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텐센트의 부상은 중국 기술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은 하나의 서비스에만 집중하기보다 거대한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대화하고 쇼핑하고 공과금을 내고 게임을 하며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혁신과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놀라운 중국 기업의 성공 사례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동차 산업의 강국으로 독일, 일본, 한국,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혁신국이라기보다 주로 제조기지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BYD가 있습니다. BYD는 원래 배터리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이후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고 결국 세계를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기자동차는 미래 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을 장려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전기자동차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일찍 인식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원했고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며 공급망과 배터리 생산 능력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들은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의 주요 참여자로 성장했습니다. BYD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BYD의 자동차는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BYD의 성공은 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제 저비용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통신, 첨단 전자산업과 같은 고도화된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은 DJI입니다. 많은 사람은 회사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DJI의 제품은 한 번쯤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DJI는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DJI 드론은 전 세계의 사진작가, 영화 제작자, 엔지니어, 연구자, 취미 사용자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첨단 기술의 주도권은 전통적인 혁신 중심지에 집중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DJI는 중국 기업도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DJI의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신뢰성, 첨단 기능을 결합했고 소비자들은 이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있습니다. 바로 틱톡을 만든 회사입니다. 틱톡만큼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한 애플리케이션은 많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매일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합니다. 틱톡은 소셜미디어를 변화시켰고 엔터테인먼트, 광고, 마케팅, 디지털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틱톡의 성공은 중국 기업들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경험을 통해 세계 소비자의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성공한 중국 기업들이 주로 중국 국내 시장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국 기업들은 세계 소비자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이들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첫째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가운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기 전부터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고객과 데이터, 수익, 실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는 경쟁입니다. 중국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수많은 기업이 공격적으로 경쟁하며 가장 강한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빠른 혁신을 촉진합니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습니다. 셋째는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중국은 교통망, 통신 시스템, 산업단지, 항만, 물류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기반 시설은 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넷째는 인재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 기술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대학은 크게 확대되었고 연구 역량도 향상되었습니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다섯째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여러 산업은 정책 지원과 연구개발 자금, 기반시설 투자, 전략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산업 발전을 가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정부 지원이 때때로 경쟁을 왜곡한다고 지적합니다. 관점이 어떻든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부상은 우려도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자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제조업체, 미국 기술기업, 일본 기업, 한국 기업 모두 더 강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갈등은 심화되었고 각국 정부는 산업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성,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기술은 지정학과 점점 더 밀접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기반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스템, 첨단 군사 장비는 모두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반도체를 수입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은 핵심적인 전략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려 합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경제를 넘어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중요 경쟁 영역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거대한 상업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에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업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반드시 주요 참여자로 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상당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과거 수십 년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인구 구조도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지정학적 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은 과잉 생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지배적인 위치를 잃은 기업은 많았습니다.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고 적응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의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들은 세계 곳곳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 흐름을 주도하며 기존 경쟁자들에게 도전하고 세계 경제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상은 중국 자체의 더 큰 변화를 반영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세계의 공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기술과 혁신, 첨단 제조업의 선도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 구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요하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경제 기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 기적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편에서 살펴볼 질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중국 기업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